방송 켜졌으니까 씨. 아, 쉽지 않다잉. 사실 나는 일반인이니까. 왜 따라하는데 친구가? 왜 내가 으쌰 하는 거 따라하는데? 아 선생님 저시겠어요. 네, 저 영상 좀 주세요. 이 영상 그냥 올려야 되겠다. 재밌겠다. 오프닝으로 으쌰. 자, 이제 그 이후에 또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들, 우리 측에 이렇게 저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보자. 아까 전에 봤던 것은 구상성단이 운동하는 상황에서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전리수소 영역을 통해서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자. 방금 내용이 우리 책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건데 이게 지금 NGC 694 삼각형 자리 은하에 있는 거대 전리수소 지역이에요. 전리수소 지역이 뭔지 쌤이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전리가 어떤 의미지? 전리. 전체 다 이온화되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철이라는 원소가 이온화되었다는 말은 이때 이온화되었다는 전자가 자유전자가 되었다는 말이잖아. 근데 전자가 여러 개 거느리고 있는 그런 원자량이 큰 원소라면 걔네들은 모든 전자가 다 빠져나가야 전리됐다라고 얘기를 해. 전자가 하나, 두 개 빠져나갔다고 해서 전체 다 이온화되었다고 하지 않지. 근데 수소는 어때? 전자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그냥 수소는 전자 하나가 떨어져 나가도 이온화되어도 그냥 전리되었다라고 해. 그래서 H2 영역이라는 것이 전리 수소 영역이라는 개념이거든. 근데 이 최대 전리 수소 지역의 지름을 측정해 가지고 거리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일단 우리가 이 은하들은 굉장히 또 멀리 있기 때문에 쉽게 잘 보기 힘들어. 그런데 전리 수소 영역은 그래도 좀 이렇게 큼지막하게 어떤 영역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영역, 그 지름을 보겠다는 거야. 이 지름이 크면 클수록 그 중심의 온도, 질량 이런 것들이 어떻다는 걸까? 크다라는 의미야. 왜냐면 전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 높은 에너지를 받아가지고 전자가 이온화돼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은하 중심의 온도 그리고 은하 전체의 어떤 질량, 밝기 이런 것들이 이제 클 것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만약에 많다 해보자. 이렇게 전리수소 영역이 뭐 한두 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이런 데이터가 많이 쌓여있다 해보자. 그리고 그 관계에서 이 전리수소 영역의 지름이 크면 클수록 이 은하의 어떤 중심의 밝기, 질량 이런 것들의 어떤 절대 등급, 광도를 알 수 있다고 해보자. 그 관계가 정립이 되어 있다. 그러면은 이 전리수소 지역의 어떤 밝기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밝기와 어떤 크기 관계를 통해 절대 등급을 구하고 그리고 이 관측을 통해서 전리수소 지역의 어떤 겉부위 등급을 계산해 본다면 결국 그것도 거리지수 공식에 대입을 해서 그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다 똑같은 방식이지만 첫 번째 조건은 다 그거야. 많은 천체들을 보고 어떤 일반화된 어떤 정립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확보한다. 그리고 또 다른 천체를 관측해서 그것을 또 귀납적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그러면 얘는 어느 정도 밝기를 가지겠다. 그리고 관측을 통해서 겉보기 등급을 알면 어느 정도 거리에 있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거리를 알아본다는 방식인 거니까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어. H2 지역의 최대 직경을 뭘로 잡는다? 표준 촛대로 잡는다는 거야. 아까 전에 스탠다드 캔들 얘기했던 거죠. 자,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똑같아. 밝은 별. 그 은하 안에서 혹은 성단 안에서 제일 밝은 별이 누굴까? 초신성 폭발과는 다르게 질량이 아무래도 제일 큰 별이 또 제일 큰 밝기를 가지고 우리 은하 안에서 제일 밝은 별이 뭐 있다고 해보자. 뭐 절대 등급이 뭐 마이너스 20이라 해보자. 그러면 저기 멀리 있는 어떤 외부 은하도 그 은하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제일 밝은 별이 하나 뭔가 있을 것 같아. 근데 외부 은하에 있는 그 제일 밝은 별의 절대 등급과 우리 은하에 있는 제일 밝은 별의 절대 등급은 어떨까? 비슷해야 되겠지. 왜냐면 어떤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정말 예외적으로 막 엄청 밝은 별이 있기란 쉽지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은하도 저 은하도 우리 은하도 그 은하 안에 있는 수천억 개의 별들 중에 제일 밝은 별들은 어느 정도 그 값이 정해져 있을 거야. 그것을 마찬가지로 어떤 표준으로 잡고 외부 은하에 있는 제일 밝은 별을 보니 겉보기 등급이 한 10 정도다. 그러면은 제일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마이너스 20 정도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 거리치수 차이가 몇이 나나? 30이 차이가 나잖아. 그러니까 이제 30은 5로그 d 마이너스 5에 대입을 하는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저 은하는 제일 밝은 별이 겉보기 등급이 10인데 절대 등급이 20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거리가 이 정도 되겠구나. 그렇게 하고 그 별이 속한 은하도 그쯤 있겠구나. 그렇게 계산을 한다는 거야. 이해되겠나? 은하 안에 있는 구상선단 또 그 구상선단 안에 있는 제일 밝은 별 뭐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고 어쨌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스탠다드 캔들로 적용해가지고 할 수 있다. 제일 밝은 별. 자 그리고 또 더 멀리 있는 은하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 또 어떤 방법을 쓰냐? 이 튤립피셔 관계를 쓴대.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선생님이 언급을 했던 건데 어떤 은하, 특히 나선 은하는 회전을 하고 있잖아. 나선팔에 가지고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단 말이야. 이 회전을 하는데 그 회전 과정에서 어떤 부분은 우리 시선 방향에 어프로치, 접근을 하고 어떤 방향은 이렇게 리시딩, 후퇴를 하고 있을 거야. 이 은하 중심으로 나선팔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이 나선팔에 뭐가 있다? 중성수소 구름들이 있을 거야. 그 중성수소 구름에서 뭐가 나와? 21cm 파가 나오잖아. 그럼 이 21cm 파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걸 해보자. 자, 이렇게 가는 별이라고요. 어떤 중성수소 구름이 있다 해보자. 얘네들은 시선 방향에 대해서 어떤 VR이 있나? 없지. 다 접선 속도만 있지. 근데 얘네들은 어떨까? 시선 속도가 VR이 양수야, 음수야? 그렇지. 음수 기억해야 되지. 그다음에 얘는 후퇴하고 있으니까 VR이 그렇지. 양수가 되는 거야. VR이. 그러니까 얘는 청색 편의를 일으키고 즉 파장은 짧아지고 진동수는 커져. 이게 프리퀀시거든. 진동수. 자, 그다음에 얘는 파장이 늘어나고 진동수는 짧아져. 적색 편의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게 되면서 이 21cm 수소선 얘가 21cm 파로 이렇게 방출선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야. 이 선폭이 적색 편의와 청색 편의가 동시에 일어나면서 이 21cm가 만드는 그 선의 폭이 증가하더라는 거야. 이해되겠나? 왜냐? 이 은하를 보는데 편의가 없는 것도 있고 청색 편의가 있는 것도 있고 적색 편의가 있는 것도 있고 동시에 21cm 수소는 다양한 것들을 보잖아. 그러니까 이 선폭이 넓어지는 거지. 그리고 이 선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이 은하의 회전 속도는 어떻다는 거야? 빠르다는 거지. 더 빠른 적색 편의와 더 큰 청색 편의가 나타난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회전 속도, 나선 은하의 회전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그 은하의 질량은 어떻다는 걸까? 커야 된다는 거야. 왜냐? 이 회전 속도가 이렇게 빠르게 원궤도 운동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돼. 우리 만류인력 R 제곱분의 GMM이 있고 그 다음에 원궤도 운동, 이 나선 팔 혹은 어느 별이 이 은하 주위를 원궤도 운동, 궤도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R분의 MV 제곱으로 원심력과 만류인력이 같아야 되는데 이 식을 정리하면은 결국 R과 어떻게 돼? M 사라지고 M이 G분의 RV 제곱으로 나타나지. 그렇기 때문에 이 속력이 빠르면 빠를수록 질량도 커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선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말이고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말은 은하의 질량이 커야 한다는 말이야. 은하의 질량이 크면 이 은하 전체의 광도도 어떤 걸까? 밝은 거겠지. 그래서 요 관계를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그리고 관측적으로도 정립을 해놨고 그리고 이 은하의 강도는 결국 무엇과 연결된다? 은하의 절대 등급과 연결이 된다. 그리고 이 은하의 겉보기 등급을 측정한다. 그리고 그렇게 겉보기 등급, 절대 등급을 알게 되면 우리는 뭘 알 수 있다? 거리지수 공식을 대입함으로써 거리를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 나선 은하의 21cm 선의 선폭 변화를 가지고 이렇게 거리, 아니 질량의 비교, 밝기 비교 그것을 통해서 절대 등급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관측을 통한 겉보기 등급을 가지고 거리 지수 공식에 대입해서 이렇게 거리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무슨 관계라고? 튤리 피셔 관계. 튤리와 피셔라고 하는 두 학자가 이제 연구를 해서 21cm 선폭 질문 있나? 이 NGC 459섬이라고 하는 이 나선 은하의 21cm 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선폭이 이렇게 나타난대. 그래서 오히려 이쪽과 이쪽에 이제 선이 많이 나타나는 거야. 배트맨 귀 고양이 귀 모양처럼. 어. 근데 약간 비례 그 있잖아요. 어. 비례라는 기호를 쓰면 되는 왜 여기서 어떤 이유 때문에? 제곱을 아 그래요. 그렇게 하는 게 더 정확하겠다. 근데 여기서는 그런 관계까지는 쌤이 일부러 안 넣었다. 그냥 이런 관계 있다는 거 생각해주면 좋겠다. 알겠지? 쌤이 식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 여기 뭔가 제곱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았는데 좋은 지적이다. 자 그리고 방금 얘기했던 것을 이렇게 한 번 더 글로 정리를 한 거고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바로 그 회전 속도와 광도 사이의 관계야. 아까 전에 수명이 얘기해 준 것처럼 지금 X축이 무슨 스케일이야? 로그 스케일이지. 그 다음에 Y축도 로그 스케일이야. 그렇게 이제 지수 그래프일 때 이런 직선이 나타나는 이유는 선형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수함수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선의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 그리고 이런 튤리피셔 관계에 있는 또 다른 은하들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있대.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 이런 자료들이 또 나오더라고. 그래서 21cm 요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청색편이와 청색편이가 이렇게 동시에 나타나는. 얘도 그렇고 얘도 고양이 귀처럼 생겼고 얘도 고양이 귀처럼 생겼고 얘도 좀 숨어있는 고양이처럼 생겼고 아무튼 그래 다양한 튤리피셔 관계가 보이는 그런 것들. 이것을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A 중성 수소 라인의 어떤 선폭과 그것을 통해서 계산된 이 로그 델타 V 어떤 속도, 시선 속도, 회전 속도, 그다음에 y축은 이제 absolute magnitude 절대 등급과 그 회전 속도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관계에 있다는 것을 관측적으로도 알아봤대. 자, 얘는 어떤 은하에 쓰인다고? 어떤 은하의 관측? 회전하는 나선 은하. 근데 타원 은하는 얘들은 어떨까? 타원 은하가 같은 방향으로 빙글빙글 돌까? 아니야. 타원 은하는 얘들아 어떤 질량 중심점을 가지고 타원 은하가 이렇게 있으면 쌤 손을 봐봐. 타원 은하가 이렇게 있잖아. 아니 그림을 보자. 타원 은하가 이렇게 있어. 그러면 타원 은하가 여기에 질량 중심이 막 모여 있겠지. 구상 성담도 여기 막 많이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어떤 애 이렇게 돌고, 어떤 애 이렇게 돌고, 어떤 애 이렇게 돌고, 어떤 애 이렇게 돌고 이래. 타원 은하는 그 움직임이 불규칙해. 그 내부에서 은하 내부에서 별들의 움직임이 나선 은하는 빙글빙글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돌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타원 은하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 또 학자들이 나섰대. 페이버와 잭슨이라는 두 학자는 나선 은하가 아니라 타원 은하의 거리를 알 수 있는 방법을 규명해봤대. 어떻게 알아내느냐? 잠깐만. 나선 은하, 타원 은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얘네들의 질량이 좀 작다고 해보자. 질량이 작은 별들은 아무래도 이 질량 중심 주위를 별들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 텐데 이때 속도가 질량이 작으니까 얘네들의 속도도 상대적으로 어떨까? 느리겠지. 근데 큰 타원은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타원나의 질량은 커. 그리고 이 타원나 전체의 밝기도 커. 그리고 중심의 질량도 뭐 많아. 뭐 블랙홀도 있고 그래. 자 그러면 이 주위를 도는 별들의 속도는 확 어떻게 될까? 더 빠르게 휙 돌겠지. 여기도 더 빠르게 휙 돌겠지. 여기도 더 빠르게 휙 돌겠지. 질량이 크니까 이렇게 타원 은하 안에서 뱅글뱅글 이제 이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별들의 속도의 분산값을 계산해봤다는 거야. 타원 은하 내부의 이 천체들의 분산 속도를 계산해 보니까 이렇게 질량이 클수록 그 속도의 차이가 더 크다라는 거야. 분산의 개념은 너희 알고 있지? 알고 있나? 네. 다른 건 알고 있다던데. 맞지? 그래. 분산 값이 더 크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 관계가 어떤 별의 그 광도와 그다음 이 x축이 지금 매그니튜드 절대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별의 광도와 그 내부 분산 속도의 4제곱이 비례하는 관계에 있더라.
요것을 페이버와 잭슨이 어떤 이론적으로 그리고 관측적으로 유도를 했대. 이때 L은 광도인데 요 시그마, 요거 시그마 어디서 봤어 얘들아? 통계에서 혹시 하나 했나? 디스퍼션 분산 개념. 그래. 근데 이것도 우리 그 별의 광도 하면서 4파이 R 제곱 시그마 T 사생할 때 시가 이렇게 쓰지 않았나? 그치? 그때 시그마는 슈테판 볼츠만 상수의 시그마 의미이고 여기서 시그마는 분산 속도의 개념이야. 차이 있는 건 알겠지?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런 관계도 연구가 되었대.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책에 뭐 없는 페이버 잭슨 관계도 조금 같이 알아봤고 우리 책에는 튤립 피셔 관계에 대한 건 있어. 튤립 피셔 방법 이렇게 나와 있지. 21cm 선의 선폭과 나선 은하의 절대 등급 사이 관계를 규명한 튤립 피셔 방법. 요걸 쌤이 소개했던 거고 이거와 관련지에서 페이버 잭슨 관계도 같이 얘기를 해줬던 거고 그리고 허블 법칙도 사실 얘기해야 되는데 이 허블 법칙은 이제 대단원 10 우주론에서 다루거든. 그래서 대단원 10의 우주론은 쌤이 시험 범위 안 넣는다고 했으니까 시험 끝나고 좀 배워보도록 하자.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은하의 거리와 관련된 내용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외부 은하의 질량 할게. 외부 은하의 질량 간단하다. 하나, 둘, 끝이다. 그건 쉬워. 내용 없어. 아니 하고 은하의 집단이 있어. 끝난 건 아니야 얘들아. 그래, 나도 빨리 끝내고 싶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원이 바뀌지 외부 은하의 질량으로 바뀌어. 요 내용은 정말 간단해. 외부 은하들도 이 중성 수소 21cm 파를 가지고 연구를 해보니 다들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거야. 외부 은하들도 우리 은하처럼 이 은하 중심에 이렇게 강체 회전처럼 즉 이제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속도가 확 빨라지다가 그 다음에 다시 느려지고 또 다시 빨라지고 그러다가 어느 정도 거리가 멀어지면 이 회전 속도가 어떻게 된다? 일정하게 나타난더라. 우리 은하도 그랬잖아. 그리고 이런 질량의 분포가 나타나는 이유가 뭐 때문이랬어? 케플러의 회전을 따른다 안 따른다? 안 따른다. 그 말은 즉 우리 은하의 중심에 뭔가 질량이 많을 것 같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외부 쪽, 즉 은하 원반의 저 바깥쪽이나 헤일로 쪽에 이쪽에 와 질량이 안 보이는데 엄청 많다라는 것을 이 은하의 회전 곡선을 통해서 알았다는 거지. 그리고 그러한 존재를 우리는 암흑물질로서 우리가 모르니까 암흑물질로서 끼워 맞추고 있는 거고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외부 은하의 질량도 비슷하더라라는 내용이야. 그냥 글로만 한번 쭉 볼게. 우리 은하의 회전 곡선을 이용하면 우리 은하의 총 질량뿐만 아니라 은하 내부의 질량 분포도 알 수 있다. 그리고 외부 은하의 질량 분포를 구할 때도 같은 방법을 쓰면 된다. 즉, 이 21cm 전파의 도플러 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회전 속도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최소 몇 개 지점에서 스펙트럼을 관측할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깝고 밝은 은하에서 이런 연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망원경에 분광기의 슬릿이 은하의 지름을 가로지르도록 놓고 시선 방향에 대해서 도플러 이동을 연속적으로 측정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우리 책에 요 방법 이건 거야. 은하 중심 주위를 가로지르도록 어떤 특정 방향, 은경 방향에 대해서 쭉 이렇게 보면서 이 중성 수소 구름들의 어떤 이제 도플러 이동 얘네들을 이렇게 관측하는 거지. 그것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서는 어느 속도로 회전하고 있구나. 외부 은하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연구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 그 결과는 어떻다? 이렇더라. 그래서 그림처럼 대부분의 나선 은하들은 우리 은하계처럼 비슷한 회전을 하더라. 즉 중심부에서는 반지름을 직접 비례하는 강체 회전을 하고 그리고 이는 중심의 질량이 밀집된 경우이다. 그리고 또 케플러 법칙으로부터 또 예상되는 결과다. 하지만 대부분의 은하의 회전 곡선이 우리 은하처럼 이렇게 수억 킬로 파섹의 반지름에서 회전 속도 곡선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더라. 저마다. 그리고 또 외부 은하마다 또 다양하더라. 이렇게 다양한 이유는 뭘까? 당연히 물질의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케플러 법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우와 이렇게 된다. 서로 비슷하게 이렇게 하네. 와. 자, 케플러 법칙을 따르는 경우에는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질량이 일정한 분포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하게 나타나는데 증가하는데 이처럼 평탄한 회전 곡선을 가진다. 저 멀리서는 평탄한 회전 곡선을 가지잖아.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질량이 저 멀리 있는데 질량이 어떻게 된다? 엄청 많아야 된다는 거야. 이 바깥쪽에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역의 질량을 관측도 안 되니까 암흑물질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런 내용이야.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자료를 보면 NGC 2403의 자료를 우리 책에서는 소개를 하고 있어. 그래서 보니까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밝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 거리에 따른 표면 광도가 확 줄어들고 있지. 그래서 여기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광도가 확 줄어들잖아. 그런데 이 물질의 분포 그리고 회전 속도를 보면은 어떻다? 이 선 있지.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여기 이거 한번 봐봐. 요거랑 요거랑 되게 닮아 있지 않나? 맞지? 우리 책에 있는 요 그림 설명을 안 해놨더라고. 이 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 있는 초록색 선은 뭐냐 하면 이 은하의 회전 곡선이야. 즉 여기 있는 요 선과 같은 거야. 요 선. 얘는 NGC 6503 데이터고 얘는 NGC 2403 데이터야. 초록색 요것과 저기 있는 회전 속도 저 곡선이 같은 거야. 그 다음 이 노란색 선과 이 빨간색 선이 무엇인지 우리 책에는 소개를 안 해줘. 근데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 이 노란색이 뭐다? 헤일로의 질량 분포야. 은하 중심으로 또 멀어짐에 따라 헤일로의 질량이 엄청 많아지는. 그리고 헤일로에서의 속도도 빠른. 그리고 이 빨간색은 뭔 것 같아? 디스크인 것 같지? 디스크, 즉 원반, 은하의 원반이야. 이 원반에서는 속도가 이런 식으로 분포한대.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은하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책에 비록 요 노란색, 빨간색 선의 의미가 뭔지 안 나와 있지만 설명 안 해주지만 우리 책 앞쪽에 있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선 각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있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설명을 쭉 보면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라 표면 밝기 등급은 급격히 감소하지만 회전 속도는 7kph 이후에도 변하지 않고 7kph 이후에 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한 것을 알 수 있다. 질량 분포가 은하 중심으로부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증거가 되겠다. 그런데 은하의 강도는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이보다 훨씬 빨리 감소하더라. 그래서 은하 내부의 물질이 모두 빛을 방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빛을 방출하지 않는 물질을 암흑물질이라고 한대. 그리고 요거는 뭐 그냥 질량과 어떤 형태의 관계인데 은하의 전체적인 모습은 그 은하가 얼마나 빨리 회전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이것은 얼마나 질량이 크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겠지. 그래서 회전이 빠를수록 가운동량은 크고 모습은 납작해진다. 그리고 타원 은하는 회전이 느리고 물질은 중심의 주위에 거의 구형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반면 나선 은하들은 대부분 물질이 원반에 있고 그리고 타원형보다는 더 큰 가운동량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불규칙 은하는 이러한 형태가 일정하지 않다. 그래서 가운동량이 되게 적다라는 내용이야. 얘들아, 가운동량이라는 물리량은 스칼라량이야, 벡터량이야? 벡터량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원 은하나 불규칙 은하와 같이 저마다 다른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으면 그 가운동량을 싸움했을 때 어떻게 될까? 서로 막 상쇄되고 그렇겠지. 근데 타원 은하는 나선 은하는 어때? 다 같은 방식, 같은 회전축 방향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잖아. 그러니까 가운동량을 합치면 어떻게 될까? 엄청 커지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나선 은하들은 가운동량이 크다. 타원 은하는 작다. 불규칙 은하는 거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은하의 질량 끝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은하의 집단 한번 보자. 우리 책으로는 교과서 저기 227인가 아닌데 220 2년 231이네. 231 보자. 자, 너희가 알고 있는 은하의 개념, 얼마나 너희가 이 우리 우주를 잘 알고 있는지 한번 보자. 자, 별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고 해? 성단. 그리고 그런 성단이 많이 있는 그런 집단을 뭐라 하지? 은하라고 해. 그런 은하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 뭐라고 해? 은하군이라고 먼저 얘기를 해. 그룹. 그다음에 그런 은하군들이 모여 있는 것을 뭐라고 할까? 은하단이라고 해. 은하단. 그다음에 은하단이 모여서 뭐라 할까? 초은하단이라고 얘기를 해. 그러한 초은하단들의 어떤 분포 그런 것을 우리는 우주의 거대 구조라고 하고 그게 마치 선처럼 이렇게 쫙 퍼져나간대. 그런 모습을 필라멘트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 그런 필라멘트들 사이에 빈 공간이 보여. 그런 빈 공간을 void, 공동이라고 얘기를 해. 비어있는 어떤 영역. 그래서 그런 필라멘트와 공동 이런 void 영역들을 다 합쳐서 보면은 이제 우리 우주 배경 복사로서 쫙 이렇게 보이는 거지.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우주의 표준 모형이야. 자, 그래서 우리 은하를 이제 충분히 알아봤고, 우리 은하도 알아봤어, 외부 은하도 알아봤어. 그런 은하들이 모여 있는 은하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려고 하는 거야. 근데 아주 자세히 안 다뤄. 자, 한번 보자. 은하들은 우주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 쌍이나 작은 군 혹은 몇 개의 군으로 이루어진 대형의 은하단이 있고, 그 은하단이 모여 있는 초은하단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우주는 은하단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은하단에 있는 은하들은 서로 중력적으로 속박되어 있고 중심점에 대해서 궤도 운동을 한대. 신기하지? 우리 지구 주위를 달이 돌고 있고 우리 태양 주위를 지구 행성들이 돌고 있어. 그 태양은 우리 은하 주위를 돌고 있고 그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군 혹은 은하단 주위를 돌고 있다는 거야. 이해되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책에 소개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여기 밀키웨이라고 되어 있지. 밀키웨이가 우리 은하를 말하는 거거든. 여기 밀키웨이 이게 우리 은하가 있고 여기가 우리 은하 중심 부분이야. 그래서 우리 은하는 제법 우리 은하단의 중심 부분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도심 속에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은하단으로 볼 때 도심에 살고 있는 거지. 그리고 우리 은하단에 국부은하군이라고 해. 얘를 국부은하군, 로컬 갤럭시 그룹. 로컬이라고 하는 것은 약간 국지적인 어떤 지역적이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국부라고 붙은 것이 바로 우리 은하가 속한 은하군이라 생각하면 돼. 그럼 여기가 국부 은하군인데 우리 은하 주위에 저기 보니까 LMC, SMC, Large Magellantic Cloud, 즉 거대 마젤란 운도 있고 그다음에 소 마젤란 운도 있어. 그리고 저 멀리 보니까 뭐가 보여 여기? 잘 보이나? 안드로메다 은하 M31이 보여. 그리고 여기 옆에 M32도 있고 그 다음에 뭐 AND1, AND3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거느리고 있는 외소 은하들이야. AND라고 되는 게 안드로메다 할 때 그 앞글자 3개 딴 거야.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뭐 안 보이지만 뭐 M33도 보인다고 하고 그렇대. 자, 여기 있는 거 보자. 은하군의 기능은 이렇다. 국부은하군은 우리 은하가 속한 거다. 국부은하군의 특징 뭐냐? 이 국부은하군 지름이 약 300만 광년이래. 그리고 전체적인 모습은 약간 원반 모양이래. 그리고 이 국부은하군에는 한 30-40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 은하, 그 다음에 안드로메다 은하, 그 다음에 M33 은하 이 3개가 되게 큰 은하들이래. 그리고 또 작은 30개의 은하들이 막 이렇게 있대. 여기 보면은 드워프 되어 있다, 그렇지? 드워프 혹시 어디서 들었던 것 같아? 외성, 맞아. 영어로는 외성이고 화이트 드워프, 백색 외성이라 하잖아. 외성은 외소하다 할 때, 즉 작다라는 의미야. 이때 드워프는 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외소 은하를 말하는 거거든. 카리나 외소 은하, 그 다음에 사기체리어스 드워프, 이 분수자리 방향에 있는 외소 은하, 드레이코 외소 은하, 굉장히 다양한 외소 은하들이 또 우리 국부 은하군 주위에 여기저기 있다고 해. 그리고 뭐 여기는 그냥 읽어보자. 안드로메다 은하는 이제 2개의 외소 은하를 거느리고 우리 은하보다는 조금 더 큰 SB 은하래. 이 의미는 이따가 소개할게. M33은 M31보다 작은 SC 유형의 형태의 은하래. 그래서 허블은 되게 잘 보는 거야. 우리 하늘에서 큰 은하 M31과 M33을 들여다본 거지. 그리고 둘 다 외부 은하였던 거고. 이 3개의 은하 이외에 국부 은하군의 다른 것들은 대부분 다 외소 은하다. 우리 은하는 중심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도 있고 중심 가까이 있고 또 대마젤란 은하, 소마젤란 은하 얘네들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들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위성 은하들이야. 얘네들이 16, 20만 광년 떨어져 있거든. 그리고 얘네들은 IRR의 불규칙 은하, irregular이라고 해서 IRR 형태의 은하라고 있고. 자, 아까 전에 SC 막 이렇게 IRR 얘기했는데 요거는 이제 허블의 은하 분류에 따르는 건데. 자, 타원 영어로 뭐라 할까? 타원의 일렉트리컬이라 하거든. 그래서 E라는 대문자를 붙여. 이게 타원 은하의 약어야. 그 다음에 나선 은하, 정상 나선 은하는 Normal Spiral Galaxy라고 해서 S를 따서 S라 해. 혹은 SA라고도 해. 뒤에 SP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막대 나선 은하, 얘는 Barred Spiral Galaxy. 그래서 B를 포함해가지고 SB라고 얘기를 해. 그 다음에 불규칙 은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Irregular Galaxy라 해서 이제 앞에 세 글자다 IRR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대. 그래서 이렇게 4개를
구분해가지고 그 형태에 따라서 얘기를 했었대. 근데 이 네 개의 형태뿐만 아니라 사실 또 다른 것들도 있어. 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이 그림 되게 다양한 은하들이 있어서 가지고 와봤는데, 자, 여기 보자. 여기 지금 일리프티컬 은하, 타원 은하야. 여기 타원 은하, 타원 은하, 타원 은하. 근데 타원 은하가 여기 동그란 것도 있고 여기 납작한 것도 있지. 그 타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20률이라는 개념이 있잖아. 그렇게 타원 20률? 그렇지. 얼마나 납작한가. 그 개념으로 이렇게 타원 은하에 또 숫자를 부여하기도 해.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이 막대가 없는 정상 나선 은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가면은 막대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 barred spiral. 그리고 여기 중심에 또 뭐가 있어? intermediate spiral 되어 있지. 즉 바가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을 이 중간에 이렇게 넣은 거야. 그래서 이러한 체계를 허블 이후에 또 드보클레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측 천문학자도 이 은하에 관련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이런 중간 형태의 어떤 나선나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했다고 해. 그 다음에 허블은 A, B, C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뭐 D, 그 다음에 M, 여기도 D, M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용어들도 붙여가면서 더 은하의 형태를 다양하게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 보니까 또 중간에 뭐 있어? E와 SA, SB 사이에 뭐가 있어? S0가 있지. S0는 뭘까? 그리고 여기 SA 다음에 소문자가 붙어 있다. A, B, C, D 있고 여기도 A, B, C, D가 있어. 이 소문자 A, B, C, D는 뭘 의미하는 걸까? 한번 보도록 하자. 각각을. 자, 타원 은하. 타원 은하는 뭐 성간 물질이 거의 없는 이제 동글동글한 형태고, 그 다음에 타원 은하는 비교적 늙고 온도가 낮고 질량이 작은 그런 별들로 이루어져 있어. 여기 타원 은하 한번 볼래? 이 타원 은하 만약에 봤는데 이렇게 동그래. 동그란 것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보는 방향을 달리하면 이렇게 납작한 모습을 볼 수도 있겠다, 그렇지? 초코파이를 옆에서 보면 납작하게, 초코파이를 위에서 보면 동그랗게 보일 거잖아. 그래서 이 타원 은하의 형태는 어느 방향으로 보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대. 이 형 은하들의 모습은 그 은하가 보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기 이 제로 은하, 이 제로형 은하는 동그랗다는 건데 구형일 수도 있고 원반일 수도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때 이 다음에 이 숫자가 0부터 7까지 있는데 이 숫자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장축과 단축이 A, B일 때 이 n의 값을 이렇게 정의한대. A분의 10 A-B 이렇게 정의를 한대. 그러면 A와 B가 같으면 즉 장축과 단축이 같아서 원의 형태면 n이 뭐가 된다? 0이 되겠지. 그런데 그러면 n이 10이 될 수 있을까? 즉 B가 0이 될 수 있을까? 은하의 단축이 0일 수 없겠지. 선일 수 없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 A분의 A 빼기 B가 이제 최대 0.7 정도까지 나타난대. A분의 A 빼기 B. 즉 1 빼기 A분의 B가 0.7 정도까지 나타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숫자가 몇 가지 있다? 7까지 있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물리학적으로 이 7보다 더 큰 값, 즉 장축과 단축의 B가 더 크게 차이 날 수는 없대. 그래서 이 7까지 이렇게 있대. 자, 그 다음에 아까 S0 은하, 얘는 렌즈형 은하라고 돼. 얘는 어떠냐? 타원 은하도 아닌 것이 나선 은하도 아닌 것이 좀 이상하다라는 거야. 중간에 있는. 그래서 얘네들 렌즈형 은하라고 해. 생긴 게 타원 은하는 이렇게 생겼잖아. 근데 이 S0 은하는 약간 이렇게 생겼어. 렌즈, 볼록 렌즈처럼. 볼록 렌즈처럼 생긴다. 이런 식으로. 다르지? 타원과 렌즈 모양은 다르지? 약간 볼록 렌즈야, 볼록 렌즈. 자, 얘네들은 어떤 성질을 가지냐? 나선 팔은 없어. 나선 팔은 없는데 나선 은하와 같이 어떤 원반의 형태가 보인대. 위에서 옆에서도 볼 때 이런 원반의 모습이 보이는데 원반 안쪽에. 그리고 성간물질의 양도 보니까 타원 은하는 아까 성간물질이 없다 했었어. 거의 없다 했지. 나선 은하는 성간물질이 많거든. 그래서 새로운 별들이 막 만들어지거든. 근데 렌즈형 은하는 딱 요 사이인 거야.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보고 허블은 이렇게 생각했지. 은하가 어디서 어떻게 진화했구나. 타원 은하에서 렌즈형 은하, 나선 은하로 차차 진화해 갈 것이다. 이렇게 처음 생각을 하고 이런 말발굽 형태의 그 허블 분류법을 만들어냈었어.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일단 한번 보자. 자, 그리고 나선 은하 보자. 나선 은하. 나선 은하. 요 내용은 사실 앞에서 했던 거야. 왜? 우리 은하가 막대 나선 은하니까 그 은하의 구조하면서 이건 다 했던 거야. 자, 그리고 여기 한번 보자. 아까 전에
혹은 SB 뒤에 소문자 ABC가 붙어 있을까, 그렇지? 네. 걔네들이 뭘 의미하느냐? 이 나선팔이 적당히 감겨 있느냐, 아니면 확 감겨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A, B, C로 나누는 거야. 뭐가 더 많이 감겨 있는 걸까? C? 아니야. A가 더 많이 감겨 있고 C로 갈수록 나선팔이 느슨하고 중심의 크기가 작은 것들이야. 이거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 우리 A를 물론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멋지게 쓰면은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때? 좀 이렇게 많이 감겨 있지. C는 어때? 별로 안 감아도 되지. 그러니까 얘는 많이 감겨 있는 거야. 얘는 조금만 감겨 있는 거야. 그리고 A는 중심에 뭐가 있어? 이렇게 동그라미. 핵이 크게 보이지. 근데 C는 어때? 뭔가 동그란 게 없지. 그래서 A일수록 많이 감겨 있고 중심 팽대부, 은하의 중심 팽대부가 중앙 팽대부가 크게 나타나는 거야. C일수록 나선팔이 조금 감겨 있고 이 팽대부가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되겠다. 알겠지? 그러면은 아마 평생 안 까먹을 걸. 진짜 다음에 한 20년 뒤에 보자. 내가 물어볼게. 자, 그렇게 나선 은하의 뭐 특징들 이게 분류하는 방법 한번 알아봤고, 그다음 불규칙 은하 보자. 불규칙 은하는 모양이 이렇게 나선 타원과 같이 규칙적이지 않더라는 거야. 비대칭적으로. 그래서 얘네들은 성강물질, 젊은 별들 많이 분포한대. 얘네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막 별들이 서로 안녕 안녕 해서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막 섞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형태가 좀 불규칙한 거지. 타원 은하는 충분히 좀 이렇게 오래되면서 이렇게 좀 형태가 타원으로 되고 나선 은하는 열심히 이제 뱅글뱅글 돌고 있는 거고, 불규칙 은하는 약간 좀 뭐랄까 이제 막 계속 섞이고 있는. 그래서 젊은 별들 많고 금속 함량비도 높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게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깝다고 했던 대마젤란, 소마젤란 은하들이야. 자, 그럼 여기 오른쪽 아래 세 개 한번 분류해 보자. 여기서 타원 은하가 누굴까? C. 맞아. 얘는 E 몇일 것 같아? 4 그래, 원이면 뭐야? E 넣어야 돼. 제로 그래, A 빼기 B가 0이라서 N이 0이. 그래서 E 제로의 값이 나와야지. 그리고 얘는 뭘까? 나선 막대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있어요. 있는 것 같지? 나선 팔은 어떻게 되는 것 같아? 많이 감겨있어? 아니면 조금 감겨있어? 조금 감겨있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불러야 될까? SB, C. 그 정도 해보자. SBB나 SBC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A는 아닌 것 같아. 얘는 뭔 것 같아? 불규칙 불규칙이다. 맞아.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은하의 진화 한번 해볼게. 타원 은하는 늙고 중원소가 적은 종족 2별로 이루어져 있어. 이러한 별들은 타원 은하 중심을 무질서하게 운동하고 있어. 아까 전에 얘기했지. 하지만 나선 은하는 원반에 젊고 푸른 종족 1별들이 많이 있고 밝은 빛을 내고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돌고 있어. 그러다 보니 이 처음에 무질서하면서 질서 있게 움직이는 그런 과정이 처음에 자연스럽다고 허블이 생각했던 말이지. 즉 타원 은하에서 나선 은하로 진화할 거다라고 생각했던 건데, 지금 천문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견해에 굉장히 부정적이다. 왜 그러냐? 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질량과 가공 용량이 너무 다르다는 거야. 타원 은하는 질량이 이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나선 은하는 질량이 이렇게 좁은 폭으로 가지고 있어. 뿐만 아니라 타원 은하는 무질서한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공 용량이 작아. 근데 나선 은하는 질서 정연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가공 용량이 엄청 커. 근데 가공 용량은 우리 어떻게 돼? 보존되는 값이잖아. 외부에서 어떤 질량의 유입이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한 보존되는 값이잖아. 그러니까 이 가공 용량의 차이가 너무나 큰데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진화를 하면 보존이 되는데 보존된다고 하자니 너무 그 값의 차이가 크다. 그래서 이 타원 은하와 나선 은하의 어떤 진화 관계는 좀 성립하지 않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대. 곤란하대.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제 여 뒤에 있는 내용은 우리 책에 있는 내용들 쭉 넣어놓은 거거든. 최근에는 은하의 형태는 은하의 모체가 되는 원시은하 성운의 물리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대. 그리고 은하의 충돌, 합병, 그 다음에 은하가 가까워짐에 따른 조성력 작용, 이런 것들이 진화에 영향을 준다는 거야. 즉 각각의 은하들이 연속적으로 뭔가 진화를 하면서 형태가 바뀌는 게 아니라 이런 다양한 상호작용 때문에 결국 각각의 은하가 각각의 어떤 독립적인 진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대. 타원 은하는 뭐 이렇고 나선 은하는 이렇고, 이거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들이니까 넘어갈게. 그리고 근접한 은하 간의 상호작용으로 은하 원반에서 막대가 발생할 수 있음이 밝혀졌대. 이거는 궁금하지 않나? 정상 나선 은하와 막대 나선 은하, 왜 막대가 있고 없을까? 이것에 관한 연구를 해보니 이 은하 간에 서로 가까워지고 조성력이 작용하고 서로 막 이렇게 끌어당기고 하는 그런 상호작용이
은하 원반에서 막대를 형성할 수 있다는 그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는 거야. 그래서 막대의 존재 유무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또 거대 타원은하. 아까 타원은하의 질량을 보니까 나선은하보다 훨씬 큰, 나선은하보다 수백 배 크지. 이건 10조 태양 질량이야. 어마어마한 질량이지. 왜 타원은하는 이렇게 질량이 크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 얘네들은 거대한 원시 은하 성운의 중력 수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은하의 충돌과 합병으로 만들어졌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자, 나선은하와 나선은하. 아까 영상 우리 처음에도 봤지만 여기 한번 볼래? 나선은하와 나선은하가 충돌하면 서로 가운동량이 큰데 방향이 조금만 다르면 이렇게 확 터져버려. 터진다기보다는 서로 어긋나 버려. 근데 타원은하는 가운동량이 어떻댔어? 낮다고 했지.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가운동량이 낮은 둥둥둥 이게 뚱뚱한 타원은하 또 뚱뚱한 타원은하가 서로 모여 가까워졌어. 가운동량이 크지 않아. 그러니까 서로 만나면 안녕 하면서 이렇게 그냥 합쳐지는 거야. 막 이렇게 막 복잡하게 확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만나는 거지. 가운동량이 크지 않으니까 서로 만난다고 해서 어떤 큰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타원은하는 점점 서로가 모일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질량이 큰 거대 타원은하의 존재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야. 사실 이 내용 시험에 넣으려 했거든. 근데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야. 그리고 쌤이 그냥 지원에 있는 내용을 좀 더 넣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이 내용 지금 이게 체크돼 있지. 이거 뺐어. 다른 분도 수업을 안 할 텐데 이 영상은 보여줘. 돼 있어. 그래 회의사도 하려고 했는데 못하겠다. 그래서 이런 거대 타원은하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이야. 이제 요거만 하면 끝이야. 이거 하고 끝이거든. 요거까지만 할게. 이거는 우리 책에 없는 내용인데 이거는 그냥 쉬워. 우리 은하가 탑다운 방식으로 진화했을까? 바텀업으로 진화했을까? 두 가지 이제 모델이 있다는 거야. 초기 은하 형성을 일어나는 과정. 첫 번째는 탑다운, 즉 큰 규모의 원시 은하가 형성되고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 막 돌고 상호작용하면서 조금씩 톡톡 분리되어서 또 톡톡 분리되어서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이제 점점 진화하는 모델. 이게 하향식 모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상향식 이론은 이렇게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게 되고 또 큰 게 모여서 더 큰 게 되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은하가 우리 우주가 또 진화해 왔을 거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상향식 모델이야. 우주의 진화라기보다는 은하의 진화라는 표현이 조금 더 정확합니다. 우리가 우주의 진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보통 우주론에서 얘기하고 은하의 진화는 이제 이런 내용이거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유형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은하가 형성되면서 처음 10억 년 또 그 이후에 20억 년 그러니까 수십억 년 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화해 왔을지 우리 현재 은하의 구조 특히 나선 은하에 어떤 팽대부가 있고 원반이 있고 뭐 헤일로가 있고 이런 과정을 이제 얘기하는 거야. 들어봐봐. 자, 은하가 형성되는 처음 10억 년 동안은 어떻게 되었을까? 좀 오래된 별들이 모여있는 구상성단 기존에 있었던 그 다음에 또 어떤 거대 블랙홀 이 블랙홀이 가운데 있어줘야 바깥에 있는 것들 일로 하면서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래서 블랙홀 그리고 금속 함량이 다 낮은 종족 이형 별들 이런 것들이 어떤 구조를 만들었다? 부지 은하 팽대부를 만들었다는 거야. 중앙 팽대부를 처음에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거대 블랙홀은 은하에 유입되는 추가 물질의 총량을 어느 정도 좀 제한했대. 그래서 은하들이 활발하게 성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대.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많은 별들도 생성했고 그리고 이 이후에 25년 동안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은하에 축적되는 물질들이 어디로 이동한다? 은하 원반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은하 원반이라는 구조를 또 만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이러한 은하는 또 일생 동안 고속 구름들, 외속 은하들 이런 것들로부터 떨어지는 즉 빨려 들어오는 그런 수소, 헬륨, 또 가스, 먼지 이런 것들을 계속 흡수하면서 은하가 성장해 왔다라는 거겠지. 이때 말하는 고속 구름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이런 나선 은하를 때 보자. 나선 은하가 있어. 근데 이 주위에 이 나선 은하라는 어떤 개와 별개로 이 주위를 도는 그냥 여행하는 어떤 고속 구름이 있는 거야. 근데 이 나선 은하의 중력에 빨려 들어간다. 그럼 어떻게 될까? 다시 이 나선 팔에 유입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고속 구름이라고 하거나 고속도 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하계의 운동과는 별개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르게 보이는 상대 속도가 그런 것들을 고속 구름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게 이렇게 흡수하고 또 별이 생성하고 죽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우주에 점점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행성 같은 것도 만들고 이런 과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게 우리 은하의 진화 관련된 이야기야. 그래서 이렇게 은하의 진화 관련된 것까지 해서 우리 교과서 9단원 전체 이 부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했던 거고, 시험 끝나고 나서 우주로는 선생님이 못했던 부분 간단하게 또 수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내용은 그냥 탑다운 바텀업에 관련된 좀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걸 넣어뒀으니 관심 있는 사람은 한번 읽어봐봐. 자, 여기까지 강의 자료 올려놓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상